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19번째 시간, 초원의 통일전쟁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4년 봄, 몽골 초원은 서쪽의 나이만, 중앙과 동쪽은 몽골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만의 타양칸은 충동적으로 전쟁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1204년 봄, 나이만의 조정은 드디어 전쟁을 개시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중국 국경에서 대대로 용병 노릇을 하고 있었던 웅구투족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나 타양칸은 몽골을 정벌해 초원을 통일하려고 한다. 우리가 출정하면 너희 웅구투는 우익을 맞도록 하라. 나이만과 웅구투가 양쪽에서 몽골을 포위해 섬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웅구투족이 용맹하기는 했지만 나이만이나 몽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종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거의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옹구투 족장은 나이만과 몽골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옹구투 족장은 더 믿음이 가는 쪽, 약속을 잘 지키고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온 태무진의 몽골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이만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나이만의 전령을 되돌려 보내고는 재빨리 전령 한 명을 칭기스칸에게 보냅니다. 자, 이때 칭기스칸은 신링골 초원에서 사냥과 전술을 연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전령으로부터 나이만의 속셈을 들은 칭기스칸은 즉시 쿠릴타이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거세마들은 말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을 나고 아직 봄철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충분히 풀을 뜯어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 태무게가 나섭니다. 거세마들이 말랐다는 것이 무슨 핑계들입니까? 내 거세마들은 살만 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찌 앉아만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공격 준비를 한다는데 어떻게 앉아만 있겠냐고 태무게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태무치는 슬그머니 게르 밖으로 나옵니다. 게르 밖에는 벨구테이가 있었죠. 벨구테이가 타타르와의 전쟁에서 실수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쿠릴타이 안에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쩍 나온 칭기스칸이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벨구테이가 기가 막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많은 말대가 멈춰 쉬느라고 낙오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궁시를 지고 가느라 낙오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많은 백성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려고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언뜻 들으면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과 정세를 꿰뚫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많은 말대가 멈춰 쉬느라고 낙오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쿠릴타이 회의에서 태무진 울루스 사람들은 말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쟁은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이제 막 겨울이 지나서 봄철이라 말들이 충분히 살찌워지지 못했고 아직 전투를 감당할 만큼 힘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벨구테이는 나이만의 말들이 먼저 지쳐서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봄철이라 충분히 못 먹는 것은 몽골이나 나이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의 품종이 다릅니다. 나이만 측의 말들은 서역 출신이거나 초원의 토종말과 서역 출신 말들이 섞인 교배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몽골 말에 비해 키가 크고요. 근육질의 멋진 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몽골 말보다 이 나이만의 말들이 훨씬 빨리 지친다는 것이죠. 몽골 말이 장거리 선수라고 한다면 나이만의 말들은 단거리 선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투가 벌어져 추격전이 되었건 퇴각전이 되었건 몽골말이 전투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벨구테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벨구테이의 두 번째 말을 한번 보죠. 그들이 궁시를 지고 가느라고 낙오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몽골 초원의 여러 종족 중에서 유일하게 궁궐과 조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원의 전투에서는요,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 그들은 이 궁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궁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군대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몽골이 압박해 들어왔을 때 나이만에게 몹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몽골이 이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것과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많은 백성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려고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나이 많은 몽골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단 전투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초원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보다는 우선 산으로 피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이 당장은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말들은 모두 이후의 전투에서 들어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벨구테이의 이 말을 듣고요, 태무진은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벨구테이의 안목과 통찰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링골 초원에서 징기스칸은 몽골 울리스를 오르 습지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보이르 호수하고 흥알령 산맥 그 가운데에 숨어있는 넓은 초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으로 안전하게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동안 조직하고 훈련해왔던 군제 개편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천호장, 백호장, 15장을 임명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타타르와의 전투에서 새로운 군율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그 하나는 전리품은 전투가 끝난 후에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전투가 끝난 다음에 공정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르습지에서 십진법 군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평등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몽골 칭기스칸 하게 되면 초원의 무식한 유목민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뭐를 또 하게 되냐면 자신의 친위 부대인 캐식텐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캐식텐의 대장인 체르비를 6명을 선발하여서 임명을 합니다. 이 캐식텐은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을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선발한 것입니다. 그 전에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다 초월해서 어떤 분야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태무진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칼을 잘 쓰는 전사, 매를 관리하는 전사, 군마를 관리하는 자, 종마 관리자, 술을 만들고 관리하는 자, 이렇게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뽑아서 또 이들이 젊은이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 초원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입니다. 후에 몽골이 커지면서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150명의 캐식텐, 호이치칼 부대를 선발을 하고요. 6명의 체르비, 그 대장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오르습지 평원에서 몽골 전체를 잘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1204년 4월 16일 몽골 전사들은 헤를렌강을 따라서 서쪽으로 행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서쪽으로 행군하던 몽골군이 사알이라고 하는 초원에서 그만 나이 많은 전초부대와 만나게 됩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이들을 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지금 기습전을 계획하고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전초부대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나이만의 전초부대가 몽골의 군마 한 마리를 포획하고 겨우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척구병들은 나이만 측에 가서 몽골 말들이 이렇게 야유었습니다. 군사의 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이만의 군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사기가 충만해졌습니다. 몽골 입장에서 좀 난감해졌죠. 이대로 전투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숫자가 훨씬 많은 나이만이 유리해 보입니다. 말의 상태는 적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말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쿠릴타이가 열렸을 때 말 상태가 전투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다고 가을해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때 캐식텐의 대장 중에 한 명인 도다이 체르비라는 사람이 칭기스칸에게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몽골 비사를 쭉 읽다 보면 아주 눈에 자주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논하다, 제안하다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기스칸의 리더십의 특징적인 면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쿠릴타이를 자주 열었고 이 쿠릴타이에서 의논하는 걸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쿠릴타이에서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회의이자 결정기구인 이 쿠릴타이는 후에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칭기스칸이 다스리는 초원은 상당히 민주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놀라운 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도 도다이라고 하는 체르비는 캐식텐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이 칭기스칸에게 제안을 합니다. 본래의 전술과는 반대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는 적을 향해서 이 상태에서 진격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야영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제안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우리는 타양칸의 군사에 비해 수가 적습니다. 게다가 먼 거리를 행군해 온 탓에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일단 행군을 멈추고 말들이 살찔 때까지 사하리 초원에 널리 포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군사들마다 5개의 모닥불을 피우게 하여서 불의 수로 적을 놀라게 합시다. 나이 많은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들의 칸은 게르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약골이라고 합니다. 모닥불의 수를 보고 적들은 틀림없이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말들은 포식할 수 있으니 그때 나이 많은 척후병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천재적입니다. 이 도다이 체르비는요, 태무진이 오르습지에서 새로 뽑은 캐식텐의 대장이었죠.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리더십의 원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셈이죠. 아주 민주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은요. 자, 칭기스칸은 이 도다이 체르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낮에는 가능하면 넓게 퍼져서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마다 5군데씩 불을 지피우도록 합니다. 나이 많은 척후병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양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몽골은 처음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별보다 많은 불이 있었습니다. 몽골 군사들이 사하리 초원을 덮이도록 야영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이 보고에 혼란이 빠집니다. 우왕좌왕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아직 봄이라 살이 충분히 붙지 못한 몽골 말들이 이 초원에서 충분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일 겁을 먹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이 많의 마마보이 타양칸이었습니다.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은 군사의 숫자였는데 적의 숫자가 압도적이라고 하니까 타양칸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 진영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몽골의 숫자가 많으니 지금 전쟁하면 승산이 없다. 다만 몽골 말들이 야유었다고 하니 군대를 정비하고 후퇴해서 적을 이 알타이 산맥까지 유인하자. 그러면 적의 말들이 지칠 것이고 그때 화살을 퍼붓자. 이렇게 타양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양칸에게는요, 쿠출룩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약골이고 마마보이인 아버지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들을 쿠출룩이 나이만의 군대를 지휘했다고 한다면 전쟁의 양상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전령의 말을 듣고요.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이러했습니다. 또 이렇다. 우리 아버지 또 그런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말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냅니다. 또 이렇다. 계집애 같은 타양이,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계집애 같은 타양이 용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 몽골이 많다니 다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속임수다. 몽골의 대부분은 자모카와 함께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몸이 무거운 여자가 오줌 누는 데만큼도 아니 나가본, 바퀴에 메인 송아지의 풀밭만큼도 멀리 못 가본 계집애 같은 타양이 겁이 나서 이따위 전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건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다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요, 이 아들은요, 그 전령에게 내가 한 이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러 모욕을 줘가지고 겁장의 아버지를 자극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식에게 차마 못 들을 소리를 들었으니 이 마마보이 겁장이 타양칸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있고 자부심이 있는 쿠출룩은 맞다 서로 죽이는 날 부디 이 자부심을 버리지 마라.
부딪혀 어우러져 버리면 떨어지기가 진정 힘들 것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괘씸한 놈, 언젠가는 내가 내 놈을 죽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자신의 후퇴 계획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의 호위대장이었던 수배치 장군이 나섭니다. 그도 역시 모욕적인 언사를 자기 주군에게 내뱉습니다. 정말 타양칸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내던져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코리 수배치라고 하는 이 친위 대장군이 죽은 타양칸의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당신의 아버지라면 절대 이러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안타깝도다. 쿡세우 사브락까지 늙어버렸으니, 자, 나이만의 명장이죠. 쿡세우 사브락. 우리 군대의 기강도 허물어져 버렸다. 몽골의 시기 몽골의 운세다. 아니 되었다 나약한 타양, 당신은 무능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어 버리기는요, 자기 화살통을 치면서 몸을 돌려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직속 부하에게까지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니 이 타양칸은 몹시 화가 나지만 전략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이다. 모두가 다 똑같은 운명이다. 정 그렇다면 차라리 싸우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무능한 리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타양칸의 나이만 진영도 이제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오론강을 건너서 차키르 마우트라는 곳으로 접근해 갑니다. 이른바 차키르 마우트 전투로 명명되는 칭기스칸의 몽골 초원 통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칭기스칸의 전초부대들이 나이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칭기스칸의 전술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칭기스칸이 갈고 닦은 전술입니다. 전술적인 면에서는 그동안 그리 탁월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오랜 경험과 깊은 연구가 그를 가장 탁월한 전략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라가나 행군으로 행군하여 호수 대형으로 전개한 뒤 끌 전투로 결판 내자.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는요, 칭기스칸은 친히 전위부대로 나섭니다. 자신이 맨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본지는 동생 카사르에게 맡깁니다. 칭기스칸은 적은 숫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나이만을 격파했는지 그 멋진 모습을 만나보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